여기는 홍수를 막는 지하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 위엔 일본의 수도 도쿄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엔 히토바시라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적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도성에도 16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냐는 괴담이 전해지죠. 그런데 자연을 두려워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 도심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홍수를 막는 지하 신전이 있다고 해서 CG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일단 이곳을 관리하는 미야자키 요시오 씨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 신전에 왔습니다. 13년 동안 2,300억엔, 당시 가치로 3조 5,468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만든 수도권 외곽방수로입니다. 2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도 버틸 수 있죠. 지하 22m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하 신전에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m에 달합니다. 거의 아파트 8층 높이랑 맞먹는 높이죠. 기둥 하나당 500톤인데 이 500톤짜리 기둥이 59개나 있습니다. 옆을 둘러봤더니 거대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これでこう撮ってるにはいいんですけど、こういうのやっぱつけてなくて落ちちゃったっていうのがなんか5年見学会やってきた中でなんか3例ぐらいあるみたいですけどなん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気をつけてください 사실 이건 물탱크입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들어가고 우주왕복선도 들어갈 정도로 크죠. 이런 물탱크는 4개가 더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여기로 흘러들어오고 터널을 통해 지하 신전에 잠시 저장됐다가 강으로 천천히 흘려보내죠. 물의 양을 조절해 홍수를 막는 겁니다. でこっちの隣の黄色が、ガスタービンのエンジンですね。この4つが動くと毎秒で200立方メートル 도쿄돔의 부피가 약 12억 4천만 리터인데 그 정도 양의 물은 1초도 안 돼서 빠져나갑니다. 8年前ぐらいですかね。この時が1900、約1900立方メートルかな。1900立方メートル。東京ドームで、15杯分ちょっとみたいな感じですかね。 홍수가 나면 많은 양의 물을 여기에 가둬둘 수 있다 보니 침수 피해도 줄었습니다. 9割ぐらいが、浸水被害が軽減できてます。 하지만 도시 모든 곳에 이런 시설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도쿄의 대부분은 이런 곳일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평소엔 사람들이 쓸 수 있으면서 홍수 때는 빗물 저장소가 되는 이런 시설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닛산 스타디움입니다. 제가 있는 스타디움부터 저 멀리 있는 공원까지 홍수가 나면 모두 물에 잠깁니다. 공원 바로 옆엔 추루미 강이 흐릅니다. 공원과 강 사이에 낮은 언덕이 있어서 홍수가 나면 공원 안쪽으로 물이 흐르죠. 그럼 공원 안에 물을 가둘 수 있습니다. 닛산 스타디움의 관리자 카이 케이타 씨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ここが公園全体がよく見渡せる場所になった。少し切り下げて水が入りやすい場所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ご覧いただけるか、奥に池みたいな水ご覧いただけますかね。その上にこう石畳で段々畑みたいになっているのが
奥の方につながっているところがあそこが切り下げてあって水が入る原生地ですよね。 카트를 타고 더 가까이 가봤는데요. この辺りから切り下がってるところにも入りますね。ちょっと下がってますね。斜めになってますね。で段々畑になってるのが波を打ち消すための防波堤みたい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はい、段々畑ですね。ここから450メートル、はい、切り下がってます。 근데 홍수가 나도 스타디움은 잠기지 않습니다. なのでこのスタジアムが下が水を受けられるような、柱で持ち上げられた構造になりました。約390万立方。 카이 케이타 씨가 2014년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でこれはもう水が入った後、屋根と扉と、はい、これぐらい水が入ります。水に映ったスタジアムっていうことで記念で撮ってみました。台風とかではずっとこう水浸しになっちゃうとか、そういうふうな課題を持って、今もここが駅があるんですけど、こちらあたりは住宅地になってます。ここは昔から多分お住まいになられて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聞いてますね。全域にこうだから国と取れて、そうです。はい。 200년 전이라면 이런 유수지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전엔 농지와 산림이 빗물을 흘려보내는 유수지의 역할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메이주 신 때 이 도시의 이름이 에도에서 도쿄로 바뀐 이후 도쿄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도로와 건물이 늘면서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기 힘들어졌고 홍수가 잦아졌죠. 그래서 도쿄엔 이런 지하 조절지가 27개나 있습니다. こちらトンネル式の調節池になっておりまして、内径が10メーター、延長が 3.2 キロになって、計画貯留量としましては21万2000トンの水が貯められます。本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これも黒丸がね、調節池なんですよ。都内全体27カ所ありますけど、にかなりその洪水を貯めることができたおかげで、浸水被害を軽減できたと。2019年ですかね。台風19号で、久部の方では300ミリの超える雨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先ほどの神奈川台風で400ミリぐらいでしたね。それに匹敵とは言いませんけど、かなりの降ったんですが、こちらの23区内の方では被害はなかったんですね。 게다가 도쿄는 올해 1월 미래의 도쿄 전략 버전업 2024를 발표했습니다. 도쿄도가 올린 자료를 보면 강수량이 지금보다 10% 더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이 지하조절지를 모두 연결해 홍수를 막겠다, 이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この2つの調節池を今連結する工事が進められております。こちらができますと、延長 13.1 キロ、貯留量で143万トンということで、小学校の25メータープールに換算しますと、4800杯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時間100ミリの豪雨にも、局地的な豪雨にでも、局地的短時間の豪雨にでもですね、対応できるという施設になります。最終的にはこのトンネルを東京湾まで流す施設を目指しています。もう地下河川として今考えています。 물론 아직 모든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홍수를 막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고 이젠 그 성능의 한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탄소를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우리나라의 50년 뒤 극한강우는 시간당 200ml, 지하 신전을 지어도 지하 조절지를 지어도 전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빨리 계획을 수정하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